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 모두가 부정경선을 다투고 있습니다. 부정경선이라고 하는 것은 불공정 경선에서 시작해서 그것이 불법 경선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들을 포괄합니다. 여기에서 유의할 것은 부정경선을 다툰다 하는 그 의미를 경선 불복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 점입니다. 먼저 여기에 대해서는 이낙연 캠프에서 밝혔습니다. 경선 불복 프레임은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복잡하게 썼는데 경선 불복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틀렸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낙연 캠프 총괄 본부장인 박광온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운동경기에서 영상 판독 장치 VAR로 판독하는 것을 경선 불복이라고 하지 않는다. 간단하게 설명을 잘 한 것이죠. 이러한 그 부정경선을 다투는 것이 경선 불복이 아니다 하는 것은 국민의힘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재인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정경선 문제, 이것을 풀어보겠습니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49.32%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득표율이 상향 조정이 된 겁니다. 더 많이 득표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도중에 정세균 후보, 김두관 후보, 이들이 사퇴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른 후보가 사퇴를 하면은 나머지 후보의 득표율이 올라가는가? 이것이 좀 궁금해지죠. 어떻든 득표율이 올라갔다고 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라고 합니다. 그 결과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49.32에서 50.29 이렇게 숫자가 올라갔습니다. 수치가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는가? 결국 사퇴한 사람들에게 투표했던 이 투표인들, 그들은 투표하지 않은 것으로 친 것이죠. 사퇴한 사람들에게 투표한 투표수, 이것은 없는 것으로 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 투표인 수를 줄인 것이고, 그것은 달리 표현을 하면 총 투표 수를 줄인 겁니다. 분모분의 분자해서 비율이 나오죠. 이 경우에 분모를 줄였다. 이렇게 보도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정세균 후보와 김두관 후보에게 투표했던 선거인은 선거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그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이러한 계산법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그리고 송영길 대표 이쪽에서는 오케이, 그거 좋다 이랬습니다. 반면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그거 안 된다 이러는 것이죠. 현재 이것이 더불어민주당의 부정경선 논쟁 대상입니다. 그러면 문재인 민주당에 여기에 대해서 규정해 놓은 당원 당규 이런 게 있지 않겠는가? 물론 있습니다. 대선 후보자 선출 규정이라고 하는데 줄여서 그냥 특별 당규 이렇게 부르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돼 있는가? 그것을 살펴봅시다. 특별 당규 제60조 여기에서 당선인의 결정 이것을 규정합니다. 제60조 제1항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 투표에서 공표된 개표 결과를 단순 합산하여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그러면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당선인이 되겠구나. 뭐 비율로 따지면 50%를 넘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제60조 제2항입니다. 제1항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바로 이것이 민주당에 있는 결선 투표 제도입니다. 결선 투표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것은 어떻게 하면 보다 선거인의 의사를 더 명확히 반영을 해서 선거인이 보기에 이 인물이 민주당을 대표하는, 민주당에서 추천하는 후보자로 나가서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 과반수 정도의 지지를 받는, 그 정도로 확고한 지지를 받는 후보자를 정당 추천 후보자로 내겠다 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입니다. 중요한 것은 선거인의 의사를 보다 명확히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있겠죠. 이재명 후보가 원래 받은 49.32%라고 하는 그 득표율로는 특별당규 제60조 제1항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그는 당선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제60조 제2항에 따라서 결선 투표를 실시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모를 줄이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가 50.29%를 득표했다. 이렇게 판단을 할 경우에는 특별당규 제60조 제1항을 충족하고 그는 당선인으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민주당의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송영길 지도부 여기에서는 정세균 후보와 김두관 후보가 사퇴를 했고 이것은 원래 예정되지 않았던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사퇴했기 때문에 새로운 계산을 하자. 이래서 새로운 계산을 함으로써 이재명 후보가 당선인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계산을 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 민주당의 특별 당규에서는 그렇다면 후보자가 이렇게 사퇴했을 때는 그 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 당규 제59조입니다. 조문명은 후보자의 사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여러분이 좀 집중해서 잘 들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제59조 제1항입니다.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 이것은 이해하기가 쉽죠. 아, 그렇구나. 이것은 유효 투표가 아니구나. 경선 과정에서 사퇴한 후보자가 받은 그 득표, 그거는 나중에 어느 후보자도 그 표를 가져갈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유효 투표가 아니다 하는 게 되겠죠. 여기에서 우리가 미리 알아둘 것은 사퇴한 후보자에 대한 투표도 선거인의 입장에서는 투표를 한 것이 맞다 하는 부분입니다. 특별당규 제59조 제1항의 의미는 이게 무효표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무효로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무효표하고 무효로 처리하는 것은 동일하지는 않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무효표라는 것은 선거인이 어떤 유책사유가 있어서 선거인이 실수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은 기표를 2개 했다든지 또 그 기호와 기호 사이 중간에 기표를 했다든지 실제로 투표지에 투표를 하는 경우에 무효가 되는 것은 그렇죠. 따라서 무효표라는 것은 그 투표 행위가 없었다. 무효다. 이것은 불참한 거죠. 투표에. 따라서 투표가 없었다 하는 뜻이 아니고 또 투표인이 자격이 없었다. 이러면 투표를 못하게 되겠죠. 이런 이제 유책사유를 따져보면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59조 제1항의 경우에는 선거를 하는 사람은 아무 잘못도 없었죠. 따라서 이것은 후보자 측의 사정 때문에 후보자가 사퇴했기 때문에 그 표가 유효한 투표로, 유효한 표로 계산이 될 수 없게 된 이런 경우입니다. 넓은 의미로 이것은 사표, 죽은 표 이렇게 되겠죠. 투표한 과정은 아무 잘못이 없고 나중에 계산할 때 이게 득표로 어느 후보의 득표로 계산될 수 없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선거에 패배해서 사표가 됐다 이거하고는 또 다르죠. 따라서 제59조 제1항에서 무효로 처리한다 하는 뜻은 사퇴한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어느 후보도 이미 선거인이 투표한 이 표수를 가져가서 자신의 득표로 할 수 없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연습 문제를 하나 풀어봅시다.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가령 문재인 민주당에서 이번에 경선을 하면서 했던 총 투표수, 이것이 10,000표라고 합시다. 한 10,000 정도 되는 숫자는 우리가 편하게 계산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정해 본 겁니다. 전체가 10,000표인데 10,000명이 투표를 했고 이게 10,000표다. 이렇게 봤을 때 이재명 후보가 49.32%를 득표했다. 그러면 바로 계산 이렇게 하면 되겠죠. 4,932표를 받았다. 10,000표 중에. 이러면 비율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렇지만 사퇴한 사람들의 표는 무효표다. 그러니까 그 무효표를 빼고 다시 계산을 했더니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50.29%다. 이 숫자는 보도된 숫자입니다. 10,000표는 가정을 한 거고, 그래 50.29%면은 5,029표를 받았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번 투표에서 이재명 후보가 받은 투표는 한 사람이 한 표씩 그 한 번밖에 없었죠. 이 두 사람이 사퇴하고 나서 모든 투표를 새로 하지 않았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똑같은 투표인데 두 사람이 사퇴하기 전에는 사퇴한 걸 생각 안 하면은 자기가 받은 표수를 헤아려 봤더니 4,932표였는데 두 사람이 사퇴했다 해갖고 다시 계산을 했더니 5,029표다. 이러면 사퇴한 두 사람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97표가 이재명 후보가 더 받은 것으로 나왔죠. 비율이 올랐다는 것은 결국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못한다고 한 것이 특별당규 제59조 제1항이죠. 무효로 처리한다. 남아있는 어느 후보도 그 몫을 가져가서 자기 거에 보태서 점수가 올라가면 안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안 될 것 같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당규 제59조 제2항을 봅시다. 제2항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후보자가 투표 시작 전에 사퇴하는 때에는, 그러면 아직 표를 안 받은 거죠. 사퇴를 먼저 했으니까. 그럴 때는 투표 시스템에서 투표가 불가능하게 조치를 한다. 투표 못하게 해야 하겠죠. 하기 전에 이미 사퇴했으니까. 그런데 이걸 못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후단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간적, 기술적 문제 등으로 사퇴한 후보자를 제외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 이 투표 못하게 해야 하는데 그걸 못했을 때는 그때 먼저 사퇴하고 나중에 받은 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조치 방법을 정한다. 바로 이 경우에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을 특별당규가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 제59조 제2항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 투표하기 전에 사퇴한 경우 분명하죠. 투표하기 전에 사퇴를 했는데
뭐 우리가 이제 밖에서 하는 투표 같으면 벽보가 이렇게 쫙 붙어 있죠. 그 중에 사퇴한 사람 거 이렇게 제거를 하고 이 사람은 기호가 빠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투표 용지라면. 그런데 이걸 빨리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들어오는 표는 결국은 후보자가 없으니까 투표해도 이 사람을 당선하게 하는 그런 표가 되지 못하죠.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좋지 않은 방법은 뻔하죠. 그 표를 투표해도 할 수 없으니까 어쨌든 정리하는 원칙을 세울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투표를 할 수 없도록 마치 처음부터 그 순간에 후보가 없었다는 것을 이렇게 제대로 나타내면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제59조 제2항 후단에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조치를 하면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59조 제2항에서는 투표를 시작한 후에 사퇴한 경우는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잘 알아야 합니다. 투표를 시작한 다음에 혹은 투표가 끝난 다음에 사퇴를 했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문재인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판단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냥 법에 따라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투표를 시작한 이후에 사퇴를 했을 때 그때 선거관리위원회가 판단할 수 없다. 제59조 제2항이 규정하는 사항이 아니다. 이걸 분명히 해 둡시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면 안 되는 이유는 그냥 그게 선거의 원칙입니다. 선거의 대원칙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투표를 하기 전에 사퇴한 경우만 이렇게 규정을 하고 투표가 시작된 다음에 사퇴했거나 투표가 끝난 다음에 사퇴했거나 이러면 그냥 원래 원칙대로 가면 되는 것이지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에는 이걸 이렇게 계산한다. 이런 걸 아예 할 수가 없다. 그것을 분명히 해둡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너무나 뻔한 이 선거의 대원칙은 선거의 원칙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1인 1표제라는 것입니다. 이 1인 1표제는 대단히 중요하죠. 사람이 평등하다. 또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의 출발이기도 하고 하나의 기준선이기도 하고 이런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것은 문재인 민주당의 특별 당규에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9조 경선 실시 방법 제2항 이렇게 보면 경선 투표는 여러 가지 이런 방법으로 실시를 하되 각 투표의 결과는 1인 1표로 합산하여 산출한다. 1인 1표입니다. 제10장 선출, 제51조 투표 방법, 제4항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제62조 결선 투표 방법, 제3항 결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선거인단 한 사람은 한 표만 행사합니다. 이 선거인은 이 사람의 표는 2표짜리 혹은 1표 반짜리 이런 것은 없다.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선거의 대원칙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1인 1표제. 민주당에서는 먼저 예비 경선을 한번 했습니다.
그 예비 경선을 하고 그 다음에 본 경선을 1차, 2차, 3차 이렇게 했죠. 그것도 대의원, 당원 투표가 있고 이제 지역을 돌면서 하는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일반 당원, 그러니까 책임 당원 투표가 있고 일반 당원하고 일반 국민 해서 선거인단 투표가 있고 한 것들을 뭐 상당히 체계적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그것도 다 그 공표가 됐죠. 언제 어떻게 한다 하고. 그런데 이제 예비 경선을 왜 했는가? 앞에서 이 결선 투표를 왜 하는가 이야기를 했는데 예비 경선은 조금 다릅니다. 예비 경선이 가령 뭐 후보자가 7명 이상인 경우에는 예비 경선을 해서 6명까지를 이제 본 경선에 가도록 뽑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원래는 누구나 그 경선에 참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은 그 밖에 나가서 득표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후보자가 아닌데도, 그러니까 정치 초년생이라든지 또 자신의 어떤 그 영향력이 크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 경선에 나오는 것은 조금은 당의 힘을 낭비하는 거다 이런 인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뭡니까? 후보자가 많을 때 6명만 뽑는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기업으로 치면은 가장 큰 기업 6만 뽑아서 그거 가지고 경선하겠다. 그러니까 뭐 소위 그 풀뿌리 민주주의 또 누구나 나올 수 있다 하는 이런 개념하고는 정반대죠. 이거는 이제 그 승리를 위한 어떤 방법이다. 이 예비 경선은 또 여러 가지 그 실리를 쫓는, 그래서 민주주의하고는 조금 반대, 아주 경쟁 중심으로 하는 그 제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본경선이죠. 본경선이 민주당 1차 투표 결과가 첫 번째 본경선 9월 12일에 나왔습니다. 9월 12일 날짜도 잘 따져야 합니다. 예상대에 있었던 선거인 수가 75만 1,008명, 75만 1,008명, 이게 1차 투표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주 그 산술적으로 이걸 분석을 해 봅시다. 만약에 100% 투표를 했다 하면은 투표한 사람은 몇 명입니까? 투표한 사람이 75만 1,008명이겠죠. 그러면 이때 총 투표 수는 몇 표입니까? 총 투표 수는 75만 1,008표가 됩니다. 그렇죠. 1인 1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첫 번째 변수가 등장을 합니다. 정세균 후보가 사퇴를 한 것이죠. 언제 했을까? 이거 중요하죠. 앞에 특별당규에서 투표가 실시되기 이전이었는가? 일단 투표가 시작됐는가? 이걸로 나뉘는 거 봤죠? 제59조 1항과 2항에서 제2항이 적용되려면 투표가 시작되기 이전에 사퇴했어야 한다. 그래서 9월 12일이 시작된 날이 아니고 그때 결과가 나오는 날입니다. 처음 1차 투표가 시작되기 전에 사퇴를 했는가? 바로 이 부분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정세균 후보는 투표 다 끝난 뒤 9월 13일에 사퇴했습니다. 1차 투표 결과는 9월 12일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59조 2항 적용사항은
아예 아니네 이렇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투표가 다 끝난 뒤에 사퇴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정세균 후보가 사퇴하기 전에 이 투표가 끝났죠. 그 투표가 끝났을 때 앞에서 말했듯이 100% 투표를 했다면 몇 명이 투표했습니까? 75만 1,008명이 투표했습니다. 이때 그러면은 이게 투표함에 이렇게 투표 용지를 넣었다고 하면 전부 몇 장 들어왔습니까? 75만 1,008장 들어왔죠. 그러니 정세균 후보가 사퇴를 했든 말았든 투표한 사람 그대로, 들어온 표수 그대로 투표는 100% 끝이 났다. 이거 확인할 수 있겠죠. 뭐 투표한 비율이 줄어들어도 이건 똑같습니다. 그렇죠? 숫자만 바뀌지. 따라서 이 경우는 특별당규 제59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정세균 후보의 득표수는 지금 투표함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아주 쉽죠.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녹아 없어지거나 갑자기 사라지거나 이렇지 않고 그대로 있죠.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제1항에서 사표, 일종의 이거는 사표다. 후보가 없으니까. 근데 사실은 이건 없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본인이 사퇴를 했으니까 이 표는 그래서 무효로 취급한다. 맞죠? 제1항입니다. 이때 무효로 취급한다는 것은 이 투표 박스에서 정세균 후보가 받은 표를 골라서 꺼내서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죠? 정세균 후보가 받았던 그 표는 다른 후보가 이거 나눠 갖지 못한다. 아무에게도 못 가고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사표로서 무효로 취급한다. 이런 뜻입니다. 정세균 후보가 득표한 그 표수는 특별당규 제59조 제2항 소관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 투표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 후에 사퇴를 했으니까. 따라서 선관위가 제59조 제2항 후단을 근거로 해서 다른 후보들에게 이거 나눠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제59조 제2항 후단으로도 나눠주면 안 된다는 건 여러분 알고 계시죠? 나눠주게 되면 1인 1표제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는 법조문을 갖고 한번 나눠보자. 선관위가 관여할 수 있나 없나? 지금은 정세균 후보가 사퇴했을 때 선관위 관여 못한다. 분명하죠. 전체 선거인의 숫자가 줄어들었습니까? 이미 투표 끝났는데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비율을 계산할 때 분모를 줄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분모라고 한 것은 총 투표인 수 혹은 총 투표수 이렇게 되죠. 줄이면 안 됩니다. 또 이게 줄지 않았는데 그 남아있는 다른 후보자들의 득표율이 올라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바뀌면 안 되겠죠. 원래 자기 받은 표대로 있는 겁니다. 정세균 후보 표만 그저 다른 사람한테 안 가고 그냥 있는 거죠. 무효로 취급된다. 뜻을 정확히 알면 아주 간단합니다. 이제 두 번째를 봅시다. 민주당에서 두 번째 투표 결과가 나온 것이 10월 3일입니다.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됐나 하면은 대략 그냥 들어만 두십시오. 10월 3일에 2차 투표 결과가 나오는데 그동안에 어떤 투표가 진행이 됐느냐. 광주, 전남, 전북, 제주,
부산, 울산, 경남, 인천 이 선거인단 투표가 쭉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2차 국민 그리고 일반 당원 선거인단 투표 이렇게 진행이 된 거죠. 그러니까 10월 3일에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10월 3일 하루 동안 투표를 했다는 뜻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2차에서 총 79만 8,620명의 투표 결과가 나온다. 이게 이제 100% 투표를 했을 경우입니다. 그리고 실제 투표율이 바뀌어도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은 불변입니다. 상관이 없고, 이제 여기에서 따져야 할 것이 뭐냐면은 김두관 후보가 2차 투표 때 사퇴를 합니다. 앞에 정세균 후보는 1차 투표가 다 끝난 다음에 사퇴를 했기 때문에 이제 좀 간단히 정리를 했는데, 김두관 후보는 2차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이미 시작해서 끝나기 전 일정 시점에 사퇴를 합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는 아니죠. 이미 시작했습니다. 투표가 완전히 끝난 뒤도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둘로 나누면 됩니다. 어려울 게 없죠. 김두관 후보가 사퇴한 게 9월 26일입니다. 그런데 김두관 후보는 사퇴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지지 선언을 하면서 사퇴를 했습니다. 막상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까 김두관 후보의 사퇴를 이제 순수하게 보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것이죠. 이제 그렇게 한 것이 이 경선 부정 이야기가 나오니까 혹시 이런 문제를 일으키려고 한 거냐, 뭐 이렇게, 물론 김두관 후보의 그 명예를 생각하면 하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밖에서 볼 때는 또 영락없이 그렇게 보인다, 이런 면이 있습니다. 이제 나누면 됩니다. 자, 2차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몇 월 며칠에. 그래서 투표를 다 했습니다. 이건 투표가 끝났겠죠. 그래서 9월 26일이 됐습니다. 9월 26일에 사퇴를 합니다. 그러면 이 기간은 정세균 후보의 경우하고 똑같이 투표가 끝난 뒤에 사퇴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 정세균 후보처럼 처리를 하면 될 겁니다. 확인 한번 합시다. 투표가 끝난 부분, 이 부분에서 김두관 후보가 득표한 숫자는 그대로 있죠. 투표함 속에 지금 이미 투표 끝난 투표용지는 김두관 후보가 나 사퇴한다 하는 순간에 분해돼서 사라지는 일은 없죠. 예, 그대로 있습니다. 이 표는 어떻게 처리한다고 그랬습니까? 특별당규 제59조 제1항에서 이거는 무효표로 취급한다. 우리가 아는 이름으로는 이거는 뭐 사표, 일종의 사표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무효표로 취급한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이 표는 투표함 속에 있지만 그 숫자가 어느 후보에게도 더해지지 않는다. 됐죠? 아무도 득표할 수 없는 표다. 무효로 취급된다는 뜻은 그겁니다. 그러면 선관위가 이거 김두관 후보가 안 가져간다고 그러니까 다른 후보한테 좀 나눠주자. 이미 우리 당 거니까. 그럴 수 없다고 했죠. 그 다음에 전체 선거인의 숫자가 줄어드는가? 줄어들지 않죠. 김두관 후보한테 가서 투표한 사람이 있습니다. A씨, B씨, C씨 이렇게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한 것을 투표하지 않은 것으로 만들 수는 없죠. 예, 투표한 것은 한 겁니다. 따라서 투표한 선거인의 숫자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그렇다면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분모를 줄이면 이 득표율이 올라가죠. 커지죠.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분모를 줄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하면 총 투표자 수가 그대로 있고 총 투표수가 그대로 있는데 그 총 투표수 중에 내가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후보가 받은 숫자를 분자에 두는 거 아닙니까? 총 투표수를 분모에 두고. 그런데 이 분모를 숫자를 줄인 겁니다. 분모에서 사퇴한 사람한테 투표했던 숫자를 빼버리니까 분자는 그대로 있고 분모가 작아지니까 비율이 올라간 이런 계산법을 쓴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분모를 줄일 수 없다. 총 투표수는 변함이 없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후보, 이재명 후보, 이낙연 후보, 또 다른 후보의 득표율이 높아지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월 26일 사퇴한 날로부터 2차 투표가 종료될 때까지 이 기간은 여기에서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사이의 일들은 뭐 간단하죠. 표가 뭐 나왔든 말았든 특별당규 제59조 제2항에 따라서 이게 이제 2항에 따라서 처리할 부분입니다. 2항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이후에도 이게 뭐 일시에 하는 투표가 아니니까 투표가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빨리 조정을 해라. 만일 그걸 할 수 없다고 한다면은 그때 이제 제59조 제2항 후단 그게 적용이 됩니다. 이때 선관위가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퇴한 때로부터 김두관 후보 9월 26일부터 2차 투표가 종료할 때까지 요 과정은 문재인 민주당 그 선관위가 결정할 수 있다. 원칙은 제59조 제2항 적용 대상이다. 이렇게 됩니다. 김두관 후보가 사퇴를 하면서 그 호남에서 받은 표, 이제 여기에서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가 지금 아마 이게 영향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세밀히 분석해 봅시다. 먼저 뉴스를 소개하죠. 여기서 우리 수치는 뉴스에 나온 수치를 갖고 진짜 계산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2021년 9월 28일 뉴시스 보도 내용입니다. 김두관 후보가 사퇴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호남에서 받은 득표율이 이번에 이 계산법에 따라서 이제 바뀌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9월 28일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자체 집계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는 자기들이 주장한 거니까 우리는 그냥 그걸 믿어주고, 왜냐하면 어차피 1 더하기 1은 2 아닙니까? 그 숫자가 뭐가 됐든 그렇게 계속 논의를 하죠.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자기들이 호남에서 받은 표가 56,002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자기네가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이게 49.7%다. 원래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김두관 후보 표는 지금 생각하지 않고 내가 받은 거는 이거다. 그런데 김두관 후보 표를 처리하면서 분모를 줄이다 보니까 50.1%로 늘어났다 이겁니다. 이 숫자는 지금 뉴시스 보도 내용입니다. 그리고 뉴시스가 똑같이 보도를 했는데 이 호남에서 내내 이낙연 후보는 49,500
63표를 받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이렇게 봅시다.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5만 6,002표를 받았는데 그게 원래 49.7%다. 그러면 100%가 몇 표인지 계산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49.7%는 100 중에 49.7이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100%가 12만 2,680표가 됩니다. 12만 2,680표. 그러면 몇 명이 투표했습니까? 그야 당연히 12만 2,680명이 투표했죠. 1인 1표니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이 중에서 5만 6,002표를 받았다. 그래서 나는 49.7% 득표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김두관 후보의 표가 이 사람이 사퇴를 해서 무효표, 무효로 취급하게 됐다고 하면 여기에서 투표 몇 명이 했습니까? 12만 2,680명이 투표한 거 맞죠? 이 불변입니다. 투표한 사람은 똑같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받은 표수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여기에다가 갑자기 무효표가 있으니까 12만 2,680명이 투표한 게 아니고 김두관 후보한테 투표한 숫자만큼은 빼버리자. 그 사람들은 투표 안 한 거다.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이재명 후보가 50.1%로 된 거죠. 이제 이렇게 보면은 내내 그 논리에 휘말려 들어갑니다. 우리는 초등학생처럼 아주 순진무구하게 이 숫자를 다시 보면 무엇이 어디에서 잘못됐는지가 그냥 훤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봅시다. 이재명 후보가 5만 6,002표를 받았더니 49.7%라고 했죠. 이번에는 뭐라고 합니까? 이재명 후보가 50.1%를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계산해 봅시다. 50.1%는 아까 100% 계산한 게 12만 2,680표가 되죠. 그거에 50.1% 계산을 했더니 6만 1,462표가 됩니다. 몇 명이 투표했습니까? 이렇게 되면 6만 1,462명이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한 것이 되겠죠. 어떻게 된 겁니까? 투표함이 있습니다. 그 속에 이재명 후보 이름이 찍힌 투표 용지는 5만 6,002장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결과는 뭐라고 합니까? 이거는 5만 6,002장이 아니고 6만 1,462장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건 아니다. 초등학생도 알겠죠. 맞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 후보의 지지표는 5만 6,002표가 6만 1,462표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1인 1표가 아니고 1인 1점 몇몇 표가 되는 거죠. 그건 안 되죠.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물론 이재명 후보의 표도 그렇지만 이낙연 후보의 표도 한 표를 1점 몇몇 표로 계산해 주지 않느냐. 그렇죠. 지금 분모를 줄여버렸으니까.
여기에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만일 이렇게 다른 후보도 그런 식으로 표를 늘려주면 이게 공정한가? 이게 법을 지킨 것인가? 그렇지 않죠. 1인 1표라고 하는 선거의 대원칙은 깨뜨리면 안 됩니다. 이 선거는 문재인 민주당에서 한 1차 투표, 2차 투표, 3차 투표가 각각 다 공정해야 합니다. 다 1인 1표여야 합니다. 나중에 진짜 대선을 할 때 전체 유권자가 투표를 했을 때 그때도 다 1인 1표로서 공정해야 합니다. 이번만 공정하면 되느냐? 아닙니다. 앞으로 영원히 선거란 선거는 다 1인 1표로서 한 사람이 찍은 투표는 똑같이 1이라고 하는 가치를 갖는, 이거는 영원히 담보돼야 하는 그런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깨뜨릴 수 없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보니까 문재인 민주당 쪽에서 뭐 이런 이야기 나왔죠. 특별 당규에서 뭐 이거는 옛날에 넣은 게 돼서 결선 투표를 고려하지 않고 넣었다. 아니면은 이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했으니까 그냥 원팀 정신으로 승복해라. 그런데 그거 아닙니다. 당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재인 민주당의 이 당규는 결함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단지 인간들이 이렇게 게리맨더링이라는 게 있죠. 자기 앞으로 이렇게 좀 끌어당기면 이게 좀 이익일 것 같고, 또 이거를 원칙대로 하자 이러면은 입장 바꿔서 당신이 이게 이익이면 또 끌어가려고 했지, 이런 소리들을 하는데 다 시끄럽고, 그래서 원칙이 있고 법이 있는 겁니다. 이롭든 해롭든 무조건 원칙대로 간다. 문재인 민주당에서 이번에 이 해석을 막 비틀어서 하고 적용을 비틀어서 하고 이해관계를 앞세웠기 때문에 생긴 문제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이재명 후보의 종합 득표율, 앞에 호남에서 한 거하고 지금 수치 당연히 다릅니다. 매번 나온 자료마다 가지고 본 건데, 이제 최종을 갖고 이야기합시다. 이재명 후보의 종합 득표율이 49.32%였습니다. 이거를 이 특별당규를 다르게 적용하고, 그리고 1인 1표제를 무시하고, 그리고 멀쩡하게 투표한 사람 숫자를 빼버리고, 그래서 분모를 줄이고, 이런 짓을 함으로써 50.29%로 늘려놓았는데 그거 안 되는 겁니다. 틀린 것이죠. 또 말하자면 자기들 당규를 위반한 겁니다. 사퇴한 후보 몫을 나머지 사람들이 나눠 가지면 1인 1표를 위반하는 겁니다. 법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 자기네들 특별 당규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놨고, 1인 1표는 어느 정당 내부의 일이 아니죠. 대한민국의 선거제도의 원칙이고, 그리고 모든 문명국의 선거제도의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재명 후보의 종합득표율은 50.29%가 아닙니다. 49.32%입니다. 그러면 49.32%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문재인 민주당 특별당규 제60조 제1항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과반수 득표를 못했으니까. 따라서 이번에
문재인 민주당의 이 경선에서는 당선인이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합니다. 당선인이 없기 때문에 특별당규 제60조 제2항에 따라 결선 투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재인 민주당에서 지금 그 부정경선을 다투고 있는 문제가 결국은 정당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당규를 잘못 해석해서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헌법과 법률의 원칙인 1인 1표제를 위반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